안녕하십니까. 정책 포커스의 권대입니다. 요즘 출산율 감소, 다문화 가족의 확대, 또 노인층 증가 등으로 이 가정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종로구는 날로 들어가는 주민복지 욕구 충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계획되고 진행되는지 가정복지과의 정동식 과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오늘 주제가요. 가정복지만큼 국민 여러분이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 아무래도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정복지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에서 출산 양육비를 지원하면은 보육 업무, 아동 청소년 업무, 여성 정책 업무, 장애인 복지 업무, 노인 정책에서 낙골당까지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보육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요. 네. 이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거,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참 막막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 어떤 보육 정책을 좀 세워놓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지하철이나 길가에서 임신한 여성을 보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둘째는 50만 원, 네. 셋째는 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또 금년 7월 1일부터는 얘가 양육하는데 다친다든가 질병을 얻을 때 네. 건강보험을 들어줘서 양육 지장이 없도록 그것도 5년간 네. 3만 원 이내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또한 앞으로 맞춤형 보육을 위해서 현재 24시간 보육 또는 휴일 보육, 네. 또 시간 연장 보육, 장애인 통합 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만 지금 들어도요, 이 장가를 가게 되면 종로구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많은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에서 뒷받침을 해주는데 보육이 아무래도 훨씬 수월해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로구에서도 친환경 클래스라든지 친환경 푸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30일 종로구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대학병원, 적십자병원, 강북 삼성병원과 주치의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치의 의원과 대형 의료기관은 연계된 보육시설 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또 이날 서울대학교 병원 강사의 진행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건강 증진 교육도 진행하는 등 종로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에 참 예민해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로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종로구에는 74개 보육시설에서 3,796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중에 한 10% 정도가 아토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환경 소재로 어린이집에 인테리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서울행 어린이집 41개소에 대해서는 아토피 및 썬팅을 3HS 친환경 투수 시공 방법을 도입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 어린이들이 앞으로 식품, 환경, 보건 세 가지 위생령에 대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정말 아토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지방이나 뭐 전원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뭐 사실 종로구에 사신다면 보육시설만큼은 친환경 소재로 또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종로구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조금 부담을 좀 덜 느끼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뭐 홍보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울형 어린이집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 기준 및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는 정책입니다. 일단 공인이 되면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할 수 있고 보육적 전문성 콘텐츠에서 다양한 보육 사업을 벌이게 되겠죠. 또한 15개 의원과 주치 협약을 체결하여 네. 어린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는 풀무원 푸드먼스와 친환경 급식 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삼촌인데요. 이 조카들한테 어린이날 특별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마트를 찾아보면 장난감도 그렇고요. 또 조금 책을 좀 신경 써서 구입하다 보면 그 구입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구해서 좀 마련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가장 비싼 장난감은 100만 원 정도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책값도 무시 못하고 말이죠. 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1월에 배화여자대학교 도서관 3층에 영유아 프라자를 개설하였습니다. 영유아 프라자 숲속 놀이터에는 한 2,320명의 부모들이 매일 장난감을 지금 빌려가고 있고 네. 도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을 권역별로 2~3개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또 질 좋은 장난감과 책을 구입하고자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또 확보했습니다. 네. 이용 방법은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 영유아 프라자를 바로 클릭하시면은 장난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신청하시면 가정으로도 충실히 배달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종로 구민들만 이용 가능한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보통 저희 조카들이 왜 특별한 날 되면 삼촌이 뭐 하나 갖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비싸서 진짜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이 정책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저기 가서 좀 빌려서 갖다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종로 구민이 아니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현재는 어렵습니다. 네. 참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책들 말만 들어도 참 기분 좋은 정책들이고 지금 또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종로구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얼른 가족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화면부터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시각장애인과 여성 인력의 일자리 창출, 종로구 노인들의 건강지원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인 장애인, 여성, 노인 간 세대 교류 및 풍부한 실천 토대를 마련하고자 안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명의 시각장애인과 한조가 되어 지하철역에서 경로당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안마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3, 4년 됐어요. 좋죠, 여러 가지로. 보람도 있고, 돈도 벌고. 팔이 안 올라가시던 분들이 팔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좋아졌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보람이 있죠. 근육통이나 좀 안 좋으시던 분들이 아마 받으시고 좋아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프시던 분들이 좀 나셨다고 손 잡아주시고 그러는데 네, 이제는 일자리가 곧 복지다라는 말이 실감이 갈 정도로 일자리 정책 역시 가정복지의 큰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사실 우리 권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더욱 귀중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소득이 있어도 좋고 또는 일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놀라보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사실 건강이 좋아지면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아주 굉장히 예. 좋아집니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 친환경 지킴이 등
1018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또 1대1 배송 서비스한 택배 서비스도 69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떠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정 도움이라든가 효소랑 경로당 안마 서비스 사업 등에서 74명의 장애인들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뭐 복지 많이들 또 각 구마다 또 지자체마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단 말이죠. 네.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 어르신이나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문화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어떤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종로구에는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1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예. 이애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분명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특히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도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가정 형편이 또 어렵기 때문에 학원도 갈 수 없고 네. 또 책도 구입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현재 우리 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는 한국 교육이라든가 한국 적응 교육 또는 많은 책을 지금 현재 구입해서 돌려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정책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인식 개선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정말 보육 문제라든지 어르신, 또 장애인들, 또 다문화 가정까지 꼼꼼하게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이 밖에도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계신지 사업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종로구 추모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효원 납골공원에 위치한 종로 추모의 집에는 2,000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안치수는 한 30기 정도 되고요. 이용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아주 저렴합니다. 네. 종로 거주자는 뭐 전속이 비속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문제이다 보니 어느 하나 지금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으로나마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종로의 가정들은 어떤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로구 가정복지과 정동식 과장님과 함께 사람 중심 명품 복지 종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정책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바로 우리 근처에 어려운 이웃이나 가정이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또 조그마한 정성과 도움이라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포커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